예, 나스닥 차트 분석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한 구간이라는 것과 물론 조정은 왔습니다만, 그리고 아직은 장기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 물론 최근에 올해의 조정은 2년 추세 게이트를 하는 났는데, 지금 장기 추세는 이렇게 아직은 지켜내고 있다. 그래서 추세 위에서는 반등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 반등이 이제 최근까지 나왔던 것인데, 음, 사실 요번 반등은 다른 때보다 훨씬 강했죠. 보시면은 이것도 돌파를 했고요. 요게 큽니다. 요것도 크고, 그리고 121선, 빨간색인 121선까지도 돌파했습니다. 이때 반등 때는 121선을 맞고 떨어졌죠. 이번에는 121선을 돌파했죠. 이게 강한 반등인데, 그거를 다시 지난 금요일 날 깼다. 그러니까는 121선을 깼다는 점에서 안 좋고, 다시금 요 단기적인 하락 직선 추세 아래로 다시 빨려 내려온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어디 위에 이 주가가 이평선 뭐만 지금 깔고 있느냐 하면은 파란색만 깔고 나머지는 닫겠죠. 그죠? 파란색이 뭐죠? 60일선만 지켜내요. 즉 현재의 주가는 60일의 평균보다만 높고 나머지 120일, 10일, 5일, 20일 평균보다는 다 낮아지는, 깬 거마다 뭐 인버스 비중을 5에서 10%씩 이렇게 배당을 한다면은 인버스 비중을 적어도 한 30% 이상은 가져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의외로 다시 올라선다면, 의외로 다시 121선과 21선을 만약에 회복하는 파동이 나온다. 좀 더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감아 올리는 파동이 나온다면은 좀 부지런히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추가 반등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날 하락이 파월 발언의 악재 후에 나온 하락이라는 점은 약간 긍정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복잡하긴 한데 선물적인 측면에서, 선물의 언론 플레이적인 측면에서 보는 건데, 진짜 무서울 때는 호재 때 떨어지는 게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재에 개인들이나 어떤 기관이나 월가를 제외한 이 큰 그림을 움직이는 달러 세력을 제외한 그들이 어디에 베팅을 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이 큰 것을 움직이는 애들이 선물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주식 그 자체의 측면이나 어디로 움직이는 게 그들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개인들이 겁을 먹고, 파월의 발언에 겁을 먹고 조금은 조심을 많이 하겠죠. 다음 주에 조심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개인들이 달려들 가능성도, 글쎄요, 이렇게 파월의 발언에까지 누르는데도 달려들까요? 그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에 외국인 동향과 개인들의 동향이, 기관 동향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이번 파월의 그 판단으로 인해서 하방으로 더 가기로 했다면 선물이 크게 매도로 쌓일 것이고요. 오히려 선물 매도가 크지 않다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토토 선물 만기는 우리나라 9월 8일, 미국은 16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누르더라도 오히려 만기 전후에서는 그들이, 만약에 이건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외로 외국인의 수급이 안정적이면은 떨어지더라도 만기 근처에 있어서 급반등함으로써 이렇게 선물을, 이득을 가져가는, 이렇게 되면 개인이나 기관 하방 베팅하고 달러 세력은 상방으로 베팅하는 현상이 그러니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것도 지켜봐야겠죠. 당분간 지금은 1조 원가량 상방이긴 한데, 외국인이 뭐 1조 원은 또 언제든지 처분될 수 있는 양이거든요. 만약에 이번 주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1조 원 넘게 크게 나온다면은 그때는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는 제가 볼 때 이 라인으로 잡던 120선하고 비슷한데 좀 다르죠. 그리고 지금 이평선으로는 21선하고 121선이 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라인의 회복을 잘 보시고,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하락이 이어질지, 또한 만약에 더 떨어져서 이 61선까지 떨어지고 반등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61선이 깨지면은 또 좀 더 조심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닷컴 버블 때처럼 이게 이런 식으로 크게, 이렇게 막 크게 급반등이 막 일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먹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이 반등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훅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찔한 구간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시간 설명에 이런 얘기를 하죠. 세력들이 놓아버리고 떠나는 구간에서는 반등이 죽어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등이 살아있는 구간 죽어버리고, 그럼 지금은 어느 구간일 것이냐? 기간상 보면 반등이 완전히 죽을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닷컴 버블 때도 조금은 더 길게 반등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닷컴 버블 때만큼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이렇게 조금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미 짜잘한 반등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이미 나오긴 했으나 큰 그림상에서도 좀 더 떨어진다고 해도 반등을 계속 시도는 할 구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은 이제 개인들이 열광하고 어느 지점이 돼서 다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급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너무 만만하게 지금도 반등이 남았겠지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안일하게 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 이상승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죠?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퉁쳐서 올린 거, 돈을 찍어서 올린 게 아니고요. 제 판단으로 이거는 달러 세력이 의외로 벌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뜻밖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올리려던 것을 한꺼번에 올린 후에 그 다음에 처분해가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가. 제가 퉁쳐서 올린 다음에 개인들 열광시키고 그 다음에 처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근데 그 처분이 다 끝났느냐? 다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급한 상승은 조금 더 하락을 만들어낸 다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뭐냐, 그러면 뭐 오른다는 거냐 떨어진다는 거냐, 이때는 닷컴 버블 때는 이랬고 대공황 때는 안 그랬고, 그 모든 그 케이스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모든 패턴을 다 고려해서 하는 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점을 잡고, 현재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60일선을 지켜낸 이 두 가지가, 아래로는 여기를 지켜내야 되고 위로는 이 라인을 뚫어야 된다. 이 식선이 아니면은 한 120일선이나 20일선이라도 뚫어야 된다. 그 이 두 지점에서 어떻게 하나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60일선이 깨졌을 때는 이후에는 믿을 건 이것뿐이 없죠. 하나, 둘, 전저점 두 개가 있는데 이것마저 깼는데도 가만히 있어서 안 돼. 이 두 라인을 깼을 때는 정말 빠르게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마음을 먹으면은 이것을 깰 듯 하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 2000년도로 돌아가서 닷컴 버블 때처럼 여기서 분명히 전저점을 깼는데 반등이 더 큰 반등이 나오고, 이거는 진짜로 의도한 겁니다. 이런 거는 아직 얘네들이 움직이는 애들이 좀 더 삐끼를, 깨면 이거 여기서 무조건 하향 신호거든요. 여기는 추가 하락 신호인데 이걸 다시 감아. 그러니까 늘 전저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깨질 것 같다가 다시 올라섰을 때 오히려 그게 페이크였는지도 봐야 되고, 단기적인 게 모든 게 다 쉬운 건 아니다. 왜냐면 이 경우에 그냥 훅 더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당분간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반등이 왔을 때는 이 45도 각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 21선, 120선 깼지만은 61선 정도는 딱 지켜줘야 추가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지. 이 라인이 이렇게 뭉개져 버리면은 보통은 이 아래 땅까지 한번 위협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위협하는 거 아니고 거의 이 라인까지 한번 오기도 하죠. 그래서 언제나 결론은 같죠. 많이 오른 나스닥은 건드리지 말자. 분명히 나스닥이 반등이 더 클 것도 말씀드렸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조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상승도 조작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다가 반등도 조작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조작되는 것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러나 오히려 그러니까는 조작적으로 됐기 때문에 반등도 더 많이 나오지만은 그 조작이 끝났을 때 그 급락이 훨씬 더 크다. 그걸 꼭 아시고 바라고,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이 60% 떨어지는 동안 다우지수는 많이 안 떨어졌죠. 많이 안 오른 것은 많이 안 떨어졌다. 그리고 저평가 국가의 저평가 중, 우리나라도 저평가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나 중국 따라서 꾸준히 투자하면서 이평선 따라서 인버스 비중 조절하고요. 일단 인버스 비중이 월요일부터는 한 30% 정도로 갈 것 같은데, 제가 20%까지 줄였었거든요. 근데 21선 회복을 보고 좀 줄였어야 되는데, 21선 이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나스닥은 정확히 녹색 선이 21선을 회복하기 직전에 21선 맞고 떨어진 거라 가지고요. 조금 미리 움직인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만기날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외국인 동향이 좀 바뀌었을 때 만기날 전후로 반등할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면서, 뭘 하긴 하려고 하십니까? 나스닥은 빨리빨리 탈출을 해야겠죠.
큰 반등도 그냥 가게 놔두십시오, 여러분. 그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